저는요, 좀 직업이 좀 많아요. 요즘은 N잡 시대, right? 그죠? 화면에서 보다시피 저는 늘 동심이 꿈틀대고, 또 이제 20대의 열정으로, 제가 20대에 대한민국에 왔거든요. 25살에. 그리고 40대를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프라인에서는 이청화, 제 본명이고, 온라인상에서는 지음이라고 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직업을 보면 현재 뭐 의미심리 상담사 뭐 두루두루두루도 하고, 현재 이제 병설 유치원 다문화 티코칭 이제 강사로도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판을 올린 지가 한 며칠 됐어요. 지엄 중국어와 맹모한자 이야기라는 간판을 올렸습니다. 너무 이제 20몇 년 동안 중국어를 또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버리기가 아까워서 간판을 올렸습니다.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사실 오늘 제가 어떤 강의 주제로 좀 준비를 해볼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민을 하다가 저는 내가 리더다라는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기도 하고 늘 리더 자리를 노리고 있거든요. 늘 리더의 마음으로 리더로 남고 싶고 하늘나라로 가기 전까지 리더로 남고 싶습니다. 제 자신을 리더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저희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도 다 리더의 마음으로 리더로 그 자리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것 또한 저희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가볼까요? 이제 곧 가을이 되잖아요. 그래서 잔잔한 단풍잎이 들어간 배경화면을 한번 깔아봤어요. 우리는요, 태어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얘기해요?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당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순간 당신은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 무엇을 갖고 태어나죠? 힘력이죠. 한자 잘 하시죠? 힘력. 기억하죠? 몰랐으면 이제 오늘 힘력. 힘을 갖고 이제 태어나요. 근데 이 힘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도, 코로 냄새를 맡을 수도, 입으로 맛볼 수도 없는 거예요. 안 보여. 만질 수도 없어. 그죠? 맛볼 수도 없어. 근데 이 힘은 어마어마해요. 잘 키워놓으면요, 굉장히 쓸모 있어. 어떻게 쓸지 몰라. 어마어마해. 파워풀해. 이 힘의 이름은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몰라요? 잠재력이라고 합니다. 너무 의외죠. 우리 누구나 태어날 때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근데 이 잠재력을 우리가 발굴해야 돼. 그대로 놔두면 얘는 그대로 잠자고 평생 동안 잠만 잘 수 있어요. 그래서 깨워야 돼, 자꾸. 깨워서 얘가 제대로 힘을 발산하도록 해야 돼요. 잘못 쓰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 요즘에 막 뉴스에 막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많았잖아요.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었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힘을 잘 쓰고 잘 발굴해내고 의미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만들 것인가? 자,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내가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어떻게 해요? 오감을 통해서 막 신호들을 받잖아요. 이런 오감을 통해서 막 눈으로, 코로, 귀로, 막 입으로 막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자극들을 받고 내가 살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자극들을 딱 받았을 때, 이것들을 또 외부 정보라고도 하죠. 그거를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반응들을 하죠.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반응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이런 반응을 했다 해서 상대방도 똑같은 반응,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린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죠. 우리 디어 빅터 프랭클린, 우리 속으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공간이 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봤을 때 어디에 꽂혔나요? 저는 여기에 꽂힌 게 있어요. 저는 유난히 공간, 우리 다 공간에 꽂혔죠? 공간이란 말에 굉장히 많이 꽂혔어요. 저게 뭘까? 저 공간은 무엇을 의미할까? 공간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한자로 풀이해봤어요. 빌공간이래요. 빌공. 비어있다. 비어있는 어떤 곳.
그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비어있는 곳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어있는 곳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무엇을 채워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꽉꽉꽉꽉 채워 넣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채워 넣으려고 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이 공간을 활용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여러분들이 무엇을 채워 넣는가에 따라서 이 반응은 달라질 수 있겠죠.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 공간에다 무엇을 채워 넣고 있는가? 꽉꽉 채워 넣었냐? 아니면 좀 비워놨냐? 아니면 텅 비어 있냐? 텅 비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채워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을 채워 넣었을 때 저는요, 이 공간 안에다가 자유라는 걸 한번 채워 넣어 봤어요. 많은 것들을 채워 넣었지만 저는 자유를 한번 채워 넣어 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무엇을 채워 넣었을까? 채워 넣을까? 채워 넣었냐? 그쵸? 과거, 현재, 미래로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다 빼버리고 자유를 한번 채워 넣어 봤어요. 자유를 채워 넣으니까 뭔가 퉁 쳐지더라고요. 자극을 받았을 때 이 자유와 함께 자극을 받았을 때 이 자유를 채워 넣었을 때 내가 원하는 반응을 얻을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저한테 답을 주었어요. 왜냐? 오토파일럿이라는 개념을 혹시 아세요? 오토파일럿 들어보셨나요? 오토파일럿의 개념은 이런 뜻이에요. 비행기가 어떤 항로나 이제 일정한 높이에 따라서 이제 어느 고도로 올라가면 쭉 다니죠. 오토로, 그죠? 자동으로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군가에 혹은 나 스스로에게 오토파일럿이 되어서 어떤 일정한 패턴에 혹은 어떤 것에 묶여서 내가 앞으로 전진할 수도 후퇴할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정말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 내가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삶에서 계속 깨부셔야 돼.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무언가를 오토파일럿을 깨고 나가고 깨고 나가고 깨고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뒤를 딱 돌아봤을 때 엄청나게 온 거를 느끼게 되거든요. 제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대한민국에 산 지가 이제는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중국인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맨투맨으로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안전 부정적인 것들은 절대 저하고 얘기는 안 하겠죠. 하지만 갖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그죠? 아마 그게 또 저한테는 정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런 것들을 이제 깨부시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럼 여기 앉아있는 다른 분들도 아마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내가 한국에 와 살고 있다면 그 나라에서 갖고 있던 문화들을 대한민국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씩 바꿔가면서 또 동화돼서 살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에게 있어서 오토파일럿은 바로 그 문화들을 계속 내가 갖고 있던 안 좋았던 그런 문화들을 하나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토파일럿은 무엇인가 오늘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토파일럿을 깨고 진정으로 원하는 반응을 얻기를 저는 소망하겠습니다. 자, 그래야 진정으로 내가 리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늘 무언가에 묶여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리더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자꾸 깨는 힘을 가지고 나아가야 내가 진정으로 나를 리더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데이데이 타임라인을 걷는다. 여러분, 저는요 매일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이거를 정말 매일매일 하려고 노력해요. 이게 약간
목표하고는 좀 달라요. 매일매일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다른 개념이에요. 뭐냐면 이런 거죠. 타임라인은 선을 하나 그어요. 여러분 혹시 그 종이로 만든 그 테이프 있죠? 마스킹 테이프로요. 집에서 내가 자주 다니는 어떤 한 곳에다가 줄을 쫙 그어 놓는 거예요. 줄을 쫙 그어 놓고 하루에 감사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끝쯤에 서는 거죠. 이 자리에 서서 오늘 내가 이제 일어나진 않았지만 제가 하는 거예요. 저의 타임라인이에요. 내가 오늘 일어날 일, 어떤 일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를 해요. 이거는 요즘도 굉장히 또 많이 하시는 뭐 화급 감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오늘 어떻게 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감사를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다 감사로 일단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첫 번째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동료일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 그러면 이 동료가 오늘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굉장히 감사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이 어쩌면 정답일 수도 있는 건데, 그리고 그 친구의 조언이 나한테는 굉장히 많은 배움의 기회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또 정답일 수도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미소로 받아들이는 그런 것, 첫 번째 단계. 그리고 그 다음 길은 뭐냐면 내가 아이들을 만나요. 제가 지금 만난 아이들이 사실 다문 아이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사실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6개월 전에는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리고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아침에 가기 전에 이거를 유난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늘 하루 종일 애하고, 제가 오전만 근무를 하지만 애들을 막 이렇게 하고 때리고 빼앗고 이러고 울고 하면 저도 어느 순간에 이게 빈번해지면 저도 모르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임라인에 계속 서서 이 아이가 잘하는 모습을 계속 그리면서 웃었어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웃으면서 이 아이와 마주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늘 웃으면서 그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가족들을 만나요. 그러면 즐겁게 하루 일을 얘기하고 하루 일과를 마무리하면서 맛있게 밥을 먹고 웃으면서 또 대화하는 이런 이미지도 한번 떠올려 봤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에이, 감사해요. 자, 우리 땡땡이 순이 만나서 선생님 즐겁게 해줘서 감사해. 땡땡이는 오늘 멋진 무엇을 만들어줬지. 선생님 그거 보고 너무 감동했다. 감사해. 뭐 우리 아이들 감사해. 그리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잠자리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데이데이 타임라인을 매일 세우는 거죠. 이렇게 하고 걸어요. 걷는다. 워크. 걷는다가 아니고 진짜 걸어요.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씩 그 상황들,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마다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내가 이 전체에 감사를 하고 이 감사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사실 우리 선생님도 전에 감사의 기적이라는 걸 했었잖아요. 사실 저도 감사를 굉장히 많이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365일 감사 일기를 써본 적도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 우리 세로토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세로토닌이 내 몸에서 정말 좔좔 흐르고 있는 거를 한번 느껴본 적 있으셨나요? 저는 정말 그거를 보고 느끼고 그날에 정말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이렇게 핑 돌더라. 아, 이게 세로토닌이 이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느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어떤 일이었었냐면요. 제가 회사로 수업을 가면 가끔 집중 과정을 들어가면요. 하루 종일 7시간, 8시간을 수업을 해요. 예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첫 차를 타고, 그때는 L 회사를 다닐 때예요. 첫 차를 타고 1호선 첫 차를 타고 오산까지 가요. 근데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쉬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다시 두 번째 일이 시작되잖아요. 집에 왔는데 뭔가 많이 널브러져 있고 싱크대 안에 아침에 먹었던 그릇들이 그대로 있고, 남편은 피곤하니까 자더라고요. 제가 7시 반, 8시 집에 도착하면 아이들은 그때까지 밥을 안 먹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겠죠?
그래서 옆차기를 날려버릴까라는 생각도 사실 했어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인내하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아침에 먹을 것까지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다 또 내일 아침에 수업할 것 준비하고, 잠자리 들고, 뭐 나를 위한 수업, 쉬는 시간 딱 5시간, 자는 시간 빼고 그 5시간 자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차를 타고 가야 될 때 이 머리가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머리에 뭔가 꽉 차 있어요.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무거워. 그럴 때 제가요, 너무 화가 나서 온통 머릿속에 남편 생각만 나요. 얘를 어떻게 할까, 오늘 저녁에. 오늘 저녁엔 진짜 옆차기를 날려? 존재 이유를 모르겠어. 버려? 여기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요, 제가 열차를 딱 타고 가는데 갑자기 이제 동이 트잖아요. 근데 지하철 창문, 이만큼 큰 창문을 뚫고 햇빛이 쫙 저한테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은뜻은 나무들이 쫙 지나가요. 근데 그 사이에 또 꽃들이 또 막 지나가. 근데 제가 그거를 막 봐요. 근데 날씨도 너무 쾌청해. 근데 그 빛이 나를 향해서 쫙 비치는데 내가 뭔가 주인공이 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교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때 느껴지는 그 감사 멘트들이 떠오르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사 구들을 쓴 게 아니라 감사 글을 썼어요. 아주 묘사를 아주 디테일하게 했어요. 디테일하게. 나는 힘들다는 그 마음까지. 나는 너무 힘들고 남편을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까지 쓰고, 그 날의 그 모습들을, 창을 뚫고 들어오는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다. 내가 주인공이다. 감사. 계신 분. 자, 그리고 창을 언뜻 지나가는 나무들. 잎들이 너무 파랗다. 아마 이슬 묵은 그 나뭇잎이 나를 위해서 웃고 있네. 그리고 꽃들도 너무 예쁘다. 얘들도 나를 위해서 웃고 있어. 대자연이 나를 품고 있고 모두들 나를 위해서 웃고 있어.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 세상에서 이 순간 가장 행복한 존재. 나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자연이 사랑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나 보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를 막 쫙 쓰는데 여기에서 뿡뿡뿡뿡 뭔가 흐르는 혈액순환이 막, 뭐가 막혀서 혈액순환이 안 되다가 갑자기 혈액순환이 막 되는 듯한 느낌을 막 받으면서 뭔가 너무 감동하니까 눈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와, 이게 세로토닌이 얘를 얘기하는 건가 보다. 자, 이러고 나서 그 다음 내가 무슨 생각을 할까? 감사의 기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적 우리 강의 들었잖아요. 그래서 와, 이 감사는 정말 과학이다. 그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감사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글로 쓰는 것도 있지만 이게 실전에서도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하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를 먼저 이제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 이거로 내가 감사를 잘 하고 있냐 없냐를 또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감사에 또 우리가 어떤 것을 하면 우리가 좀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 저는 스탑 명상을 요즘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하루에 하늘을 몇 번 볼까?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내가 삶을 가다가 내가 몇 번을 멈출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탑. 음식을 먹다가 엄청 빨리 먹다가 급해서 내가 몇 번을 멈추고 있냐? 아니면 나는 멈추지 않고 그냥 직진을 계속 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스탑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요즘에. 하늘을 보고 심호흡을 하고, 밥을 먹다가 스탑하고, 길을 걷다 스탑하고, 유치원에서 스탑하고, 집에서 스탑하고,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스탑이란 건 뭐냐면 나를 자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에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무 급히 간다? 조금은 천천히. 숨을 한번 쉬어. 그리고 가. 그래도 늦지 않아?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내가 어떤 상태로 되느냐? 진정한 플로우 상태로 되는 거예요.
요즘 몰입이란 단어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시죠? 책도 나왔잖아요, 그죠? 몰입이란 단어. 우리가 플로우 상태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뭐 배우고 무엇을 배우고 모든 것들에 우리는 플로우 상태에 있을 때 최상의 효과를 낸대요. 최상의 성과. 그래서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역도죠. 이거를 딱 드는 순간에 여러분 요 플로우 상태 최상의 성과를 야! 하고 들 때 그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최고의 성과를 내고 성적을 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플로우 상태에 잘 머물러 있느냐도 굉장히 또 이런 것들을 또 굉장히 많이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운동선수도 주로 이제 그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이 이제 연습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평소에 내 삶을 잘 살아내려면 나를 좀 더 고요한 상태, 몰입할 수 있는 플로우 상태로 만들자. 그러려면 내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좀 자각하는, 멈추는 이런 연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둡고 힘들고 정말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세요?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그 안에는 늘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하는 거예요. 어둠만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많이 실천했을 때 이 어둠 속에서도 분명한 빛을 먼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체크를 해보세요. 나는 이 빛을 보는 속도가 얼마 되느냐. 가끔 저는 이제 종교가 있다 보니 같이 나누는 멤버가 있어요. 저희가 한 8년째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부정의 생각에 꽂혔을 때 거의 일주일을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일주일 동안 그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간다. 와, 그럼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 수 있지?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 일주일을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분은 이제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나누면서 짧아지는 거예요. 이제는 한 3일 된대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루면 이제 멈춘대요. 그러다가 또 짧아지고 이렇게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빛을 보는 그 시간이 얼마 되는지를 내가 체크하는 그 과정에서도 내가 얼마나 이 삶을 좀 더 감사하면서 사는지를 내가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에서 빛을 먼저 볼 수 있는 이런 지혜의 눈을 가졌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저 또한 그러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고요. 마지막 사진인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비행기 사진만 열심히 찍는 한 17세 남자애한테서 받은 건데요. 이거는 하늘에 2만 피트 이상의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비행기 안에서. 저도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우리가 이제 파일럿들 있죠. 기상님들이 비행기를 이제 쫙 시작해서 이제 상공으로 올라가잖아요. 딱 올라가면 우리가 막 비가 오고 막 이럴 때 그 먹구름이 굉장히 많이 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뚫고 2만 피트 이상을 올라갈 때 이렇게 맑은 날씨를 볼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기상님들도 이거를 봤을 때 정말 힐링을 느낀대요. 되게 힐링된대요. 되게 포근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 계속 이 부분에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때 이제 고요하게 비행기가 자기 궤도에 서서 그 항로를 따라서 이제 쫙 이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도 그 구름의 이제 높이가 매번 2만 피트 이상은 아니고 또 4만 피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리고 뭐 2만 피트 그 위에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 이 기상님들이 그 가다가 먹구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속을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피해 간대요. 피해 가기도 한대요. 왜냐하면 이 속을 뚫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것들을 잘 피해서 이렇게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와, 우리 삶과 너무 똑같다.
왜냐? 요즘처럼 태풍이 온다 할 때는 감당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비행기가 다 어떻게 해요? 결항되죠. 근데 이쪽 상공에 올라가서 내가 피할 수 있는 상황은 적절하게 또 피하면서 다녀.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아름다움을 내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굳이 내가 피할 수 있는 힘듦은 피하고 적절하게, 내가 피하지 못하고 맞받아칠 때는 적절하게 또 우리가 힘을 갖고 맞받아치면서 나아가면 2만 피트 이상의 상공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